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시법 스피드 암기노트 세 번째 시간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시법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시법은 크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등기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로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간정보법 제3번째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이동이라 하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축적 변경 등을 일컫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적 공부에 쓰여지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내용이 바뀌면 토지의 이동이 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내용과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중에 토지의 이동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이 바뀌는 경우, 구체적으로 신규 등록 전환, 분할, 그 다음에 합병, 지목 변경 등등등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등록 전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전환이라 하면 먼저 임야 대장 및 임야 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 대장 및 지적 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입니다. 임야 대장이라 하면 산림, 임야에 관한 대장이잖아요. 이제 그것에 바뀌어서 이제 예를 들어 다른 용도의 토지가 된다. 그때 토지 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다가 소속으로 옮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이 면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때 옮기다 보니 면적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임야대장에서 졸업해서 토지대장으로 가는데, 그럼 임야대장 속의 면적,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 정정해서 옮긴다. 정정해 두어야 한다. 요거를 하나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합병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신청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 관청이 합니다. 그죠? 합병하는 거니까 합병 신청. 그죠? 도로, 제방, 하천, 국업 이렇게 쭉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언제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한다.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이 하니까 지적소 관청에 신청을 한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토지 이동 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록된 토지가 변화, 지형 등의 변화로 바다가 된 경우입니다. 바다로 돼서 원상 회복할 수 없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공부,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돼요. 지적소 관청은. 그죠? 지적소 관청은 통지한다. 토지가 바다로 됐으니까 지적 등록 말소를 신청해 라면서 통지를 해야 한다. 그렇게 통지를 하면, 그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요 날짜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소 신청을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적소 관청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다. 토지 변경에 관해서 등기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등록 말소, 지적 공부의 말소이고, 그에 따라서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기관서의 등기를 촉탁합니다. 지적소 관청은. 아시겠죠? 지적소 관청은 바다로 되었으면 소유자에게 지적 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고, 그러면 소유자는 90일 내 신청을 하고,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지적소 관청은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등기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다시 토지가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토지가 된 경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뭘 따라 다시 회복을 해야 하느냐?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가려가 되는 게 지적 측량 성과, 지적 측량의 결과물이죠. 그리고 등록 말소 당시 지적 공부 등의 관계 자료에 따라서 회복한다. 없어진 건 다시 회복한다. 그때 기초 자료는 지적 측량 결과물인 성과, 그 다음에 말소 당시 지적 공부, 그거를 참고로 해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회복 등록하였을 때는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겠죠? 이거는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 더해서 이거는 바다가 된 거에 따라 다시 돌아온 거니까 공유수면관리청에 또 통지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한 90일 이내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을 한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고, 밑줄 그어진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토지 이동 중 축척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중요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척 변경이란 축척이 있잖아요. 몇 분의 1. 지적도에서 작은 축척을 크게 변경하는 것, 크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분의 1에서 500분의 1 이런 크게 된 거예요. 작은 축척을 크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의미 정도 알아두시고, 축척 변경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축척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어디? 지적소 관청에 두는겨. 지적소 관청이 원래 축척 변경을 담당하는 건 되겠죠. 거기에서 이거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 위원회를 둔다. 축척 변경 위원회. 자, 그럼 축척 변경 위원회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문제 나오니까요. 구성, 어떤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것을 가끔 나옵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명? 5명에서 10명까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요한 게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해야 됩니다.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로 한다. 10명이면 5명 이상은 토지 소유자로 해야 한다. 그리고 5명 이하일 때, 그때는 5명 이하일 때는 모두 토지 소유자 전원으로 위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누가 임명하냐? 위원 중에서 지적소 관청이 임명한다. 지적소 관청이 지명합니다. 지적소 관청이 지명한다. 그리고 위원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토지 소유자야 돼요.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소유자는 아니지만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
지적서 관청이 위촉합니다. 모두 위촉한다는 건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서 관청이 위촉합니다. 자, 회의는 일반적입니다.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수 과반으로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러면 축적 변경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적 변경 절차. 축적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축적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지적서 관청에 제출합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지적서 관청에 제출하고, 그러면 신청받은 지적서 관청은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둘 다 3분의 2예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다음에 축적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축적 변경은 누가 하느냐? 승인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 즉, 이건 꽤 큰 사람,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축적 변경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서를 지적서 관청에 제출하면, 지적서 관청은 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적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그죠? 축적 변경위원회는 지적서 관청 밑에 있는 거니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여기 신청서와 이거 승인 신청서는 달라요. 제출하면 그 사유가 맞으면 시도지사가 대도시장이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자, 그러니까 승인이 됐다면 다음 절차가 중요하겠죠? 승인이 되었다면 승인 후 지적서 관청은 20일 이상 공고한다. 축적 변경에서 공고하겠죠? 축적 변경의 목적, 지역, 기간, 이건 일반적이에요. 목적, 시행 지역, 기간. 그 다음에 세부 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축적 변경을 하면 청산이라는 걸 거쳐요. 축적 변경에 따라서 이익을 보거나 학계를 보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청산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받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청산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협조에 관한 사항들을 공고합니다. 여기서 시행사 선정에 관한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는 공고한 사항이 아니에요. 시행사 선정은 나중에 하겠죠. 어쨌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자, 이런 사항들을 공고한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고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소유자, 점유자 둘 다예요. 점유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죠?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축적 변경위원회에서 측량을 하겠죠. 측량을 완료하면, 그죠? 그 다음에 지적 공부사기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해서 뭘 쓴다? 축적 변경 지번별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토지 인항 현황 조사서 아니에요. 이거 가끔 문제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틀린 지문이겠죠. 축적 변경이니까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를 씁니다. 보통 제목이 다 따라가요. 어떤 행위면 축적 변경이면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 이런 게 따라간다고요.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다음으로 축적 변경 측량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측량했더니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죠. 그때는 증감 면적에 대해서 청산한다. 늘어났으면 돈을 더 내라. 줄어들었으면 돈을 갖고 가라. 이런 거겠죠. 그러면 지적서 관청은 지번별 제곱밑에다 금액조사라는 걸, 금액조사, 돈을 청산하는 거니까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한다. 이거는 참고삼아 기억해 두시고, 일단 청산금이 결정되면 15일 이상 공고해야겠죠. 얼마만큼 돈이 청산될 건지에 대해서 15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각 토지 소유자는 토지사에게 20일 이내에 납부 고지 또는 수령 통지, 왜냐하면 돈을 받아갔으면 받아가시오, 돈을 낼 거면 내시오라는 납부 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통지한다는 거,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요거를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받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중요합니다. 1개월 이내에 어디? 이걸 하는 담당 기관은 일단 토지 소유자가 직접 만나는 기관은 지적소 관청이에요. 그 관청이 그 다음에 어디로 시도지사에 갈 건지 이런 건 별거의 문제고, 토지 소유자들은 지적소 관청을 만나기 때문에, 대면하는 것은 지적소 관청이기 때문에 지적소 관청에다가 이의신청을 합니다. 수령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이의신청을 한다. 그럼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 관청은 이것도 1개월이에요. 1개월 이내에 축적 변경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자, 중요한 거, 수령통지 받은 날로부터,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이의신청을 한다. 청산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자, 기출문제 풀어봅니다. 공간정보법에 따라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다면, 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니까요. 자,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언제 안에? 1개월이죠. 1개월 안에. 1개월 안에. 그죠? 1개월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 관청은 얼마 안에? 또 마찬가지로 1개월입니다. 둘 다 1개월 이내에 축적 변경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개월 잘 기억해 두세요. 1개월. 자, 이의신청하면 그렇고, 일단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이해할 게 없는 경우, 그러면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수령통지서도 마찬가지로 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 관청은 지급하겠죠. 그죠? 이거는 청산금을 납부해야 되면 6개월 안에 지적소 관청에 납부해야 되고, 받을 게 있으면 6개월 내에 지적소 관청이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청산금을 지급한다. 6개월. 이는 1개월. 납부 및 수령은 6개월입니다. 그죠? 경우에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제도가 공탁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청산금의 청산금이 다 끝났어요. 그럼 모두 끝나면 완료되었을 때, 그때 확정 공고를 합니다. 지적소 관청은 지체 없이 바로 확정 공고는 바로 한다.
지체하면 안 된다. 공고는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 바로 합니다. 확정 공고의 내용은 그죠? 토지의 소재, 지역명, 그다음에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적, 그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 앞글에 따서 외우자면 소, 지, 지, 금, 척. 소, 지, 지는 금으로 만든 자, 척이죠. 금척으로 재야 된다. 소, 지, 지, 금, 척.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정 공고를 했을 때 지체 없이 축적 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등록하겠죠? 그죠? 지체 없이 확정된 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합니다. 등록해야 되는데 기준 어떻게 하느냐? 토지대장은 뭐에 따라서? 여기는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라서 토지대장은 그죠? 그 기준을 삼고 지적도는 확정 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 좌표 결과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다음 기출문제 풀어봅니다. 공간정보법 따라 지적소 관청은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합니다. 공고 사항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아까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소, 지, 금척이라고 했죠. 금척. 그죠? 소, 지, 금칙. 소재, 지역명, 소지번별 조서. 그죠? 소, 지, 금, 청산금 조서. 축척. 소, 지, 금척.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 조서는 아닙니다. 이건 공고사항은 아니었다. 청산금이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청산금이 들어간 그 전에 필요한 자료인 거죠. 5번은 아니다. 공고사항이 아니다. 자, 기출문제 하나 더 살펴봅니다.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은 축적 변경 확정 공고를 했을 때 지체 없이 축적 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똑같은 말이죠. 이 경우 토지대장 등록 기준 뭐였죠? 특정 동약 등록 기준 확정 공고된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였죠. 확정 공고된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 한꺼번에 같이 외우셔야 돼요. 확정 공고된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자, 기출문제 또 봅니다. 법령상 축적 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축적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축적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 3분의 2였습니다. 3분의 2의 동의를 첨부하여 지적소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분의 2. 그죠? 지적소 관청도 3분의 2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위원회에 그죠? 결의를 거쳐서 시도지사, 대도지사한테 가는 거예요. 대도시장에 가는 거예요. 다 3분의 2다. 자, 하나 더 풀어봅니다. 축적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 축적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 자,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뭘 둔다? 지적소 관청에 축적변경위원회를 둔다. 축적변경위원회에 둔다. 맞고요. 축적변경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 관청이 지적소 관청이 지명하죠. 위원은 5에서 10명. 그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기억하시죠? 위원장은 지적소 관청이 지명하고 그 다음에 축적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 축적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 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나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 작성하나요? 이름이 따라간다 그랬죠. 축적 변경이면 뭐라 그랬어요? 축척 변경 똑같이 나오죠. 별 조서 확정 공고 사항이고요. 확정 공고 된 축적 변경 지분별 조서를 근거로 뭘 하고 다 기억하시죠? 한꺼번에 쭉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답은 3번은 틀린 문제네요. 4번 보겠습니다.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거 맞네요. 청산금의 납부 또는 수령 통지를 한다. 그리고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를 한다.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3번. 다음으로 등록사항의 정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또는 지적소 관청에서 소유사의 지적소 관청의 정정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죠? 오류를 정정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능하다. 직권으로. 이건 뭐냐면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것. 작성 제작성 당시 문구 그대로 그냥 외우세요.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것.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것.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것이다.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것. 작성 제작성 잘못. 그 다음에 측량 성과와 다르게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것. 준비 파일 서류 등이 아니라 지적 성과와 다른 겁니다. 측량 성과와 다른 것. 그 다음에 등록상이 입력을 잘못한 것. 입력 잘못, 작성 제작 당시 잘못 정리, 입력 잘못. 그 다음에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것. 성과와 다르게 정비된 것.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적소 관청은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바로 기다리면 안 되고 기다릴 필요가 없죠.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들을 작성하고 그리고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써줘야 돼요. 그죠?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등록하고 있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통지한다. 일단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 등본 발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등록사항 대상 정정 토지라고 적은 부분이 적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백의 반전 또는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돼요. 열람 등본 발급 시에는. 그죠? 아시겠죠? 잘못된 걸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대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두고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사유를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장을 열람 등본할 때는 등본 발급 시에는 흑백의 반전 또는 붉은색으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써줘야 한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도시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아시겠죠?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주택지구 조성 사업, 택지개발, 정비 사업, 지역개발 뭐 이런 등등 등의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행하는 사람은 그죠? 이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착변완을 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언제? 15일 이내 중요하죠. 15일 이내 어디에 지적소 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지적소 관청이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죠?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땅을 다 해집고 따라서 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지적소 관청은 알아야 되니까 15일 이내 지적소 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할 때 착수 변경 시 첨부 서류는 인가서, 지번별주소, 사업계획도 이걸 붙인다. 이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5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고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에 이동이 있다면, 토지는 있는 경우, 그죠?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언제 준공된 때 그 이동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착수할 때가 아니라 준공이 다 돼야지 토지 이동이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에 신고가 되었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원하는 경우, 원하지 않대. 원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토지 이동해주세요. 토지 시행자에게 이동을 신청을 하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데, 건설 사업자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할 수 없다면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원칙 누가 한다? 그죠? 시행사가 하는 거, 시행사. 그죠? 시행자가 하는데 토지 이동의 신청은 못할 경우에는 시공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주택건설 사업이 있어서 등이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 택지개발 사업, 지적소 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거기 환지라는 게 있어요. 환지는 쉽게 말해 땅을 바꿔서 주는 건데 이게 뭔지는 알 필요 없고 현지 그죠? 환지가 있다면 이때는 언제? 지적소 관청에 신고한 사업 완료를 신고했을 때 마치 이동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환지의 경우는 뭐 그 정도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15일 이내, 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적소 관청에 신고한다.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그 신청이 가능하다. 이동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서 살펴본 내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자가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지적소 관청에 15일 이내 신고해야 되죠. 이때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어떤 사업이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도 맞고요.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도 맞고요. 지역개발 사업도 다 맞습니다. 근데 지적지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지적지조는 지적을 제조사하는 거지. 땅을 실제로 그죠? 뒤집어가지고 어떤 실제로 정비사업이나 뭐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번은 당연히 아니다. 이건 앞에 있는 내용이다. 도시개발 사업 어떤 건지 쭉 기억하시죠? 그냥 보기에도 아닌 것 같잖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리인데요. 앞에는 뭐 부동산 토지의 표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뭐 변경이라는 쓸 경우에 뭐 이걸 정리하고 이런 거 하죠. 그때 토지 소유자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록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아니겠죠. 등록된 토지사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등기를 기초로 정리한다는 거예요. 등기를 기초로. 등기에서 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이게 등기부 등본이죠. 그리고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기부 등록과 같은 기타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서 정리한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로 정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거는 이미 등록된 거예요.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지적소 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합니다. 소유자도 지적소 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을 한다. 자, 그리고 국유재산법에 따른 같은 법에 따른 중앙건설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관청은 지적 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없을 때만, 등록됐는데 소유자가 등록이 없을 경우에만 요때 등록할 수 있다. 총괄청 이 신청할 경우 그렇다. 이런 것이에요. 장애할 경우. 그리고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공부와 다르다. 이러면 정리를 못해요. 공부가 같아야 된다. 이 소유자에 관한 건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르면 정리할 수 없다. 그리고 지적소 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종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 공부와 부동산 등기부가 일치한지 여부를 조사 또 확인도 해야 돼요. 중요하다. 그리고 관청 공무원은 부합하지인지 여부를 요청하는 경우 스스로는 모르는 이런 소소한 내용까지 한번 지문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한번 다뤄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죠. 전산 정보 자료, 등기 필증 이런 등기 등에 의해서 등록 정리한다. 신규 등록한 경우는 아니다.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자,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법령상 토지 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관련 서류죠.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에 따라 정리하죠. 다만 이건 등록된 경우인데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누가? 지적소 관청이 직접. 정답은 4번이에요.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적소 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등기 축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동 지적 정리 이런 게 하다 보면 사실상
등기상 내용이 바뀌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등기를 바꿔줘야죠. 그래서 등기를 촉탁, 등기해주세요, 부탁한다, 촉탁한다. 이럴 경우 언제 하느냐. 자,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 지번이 바뀌면 등기가 바뀌어야겠죠. 등기 촉탁을 한다. 그죠? 그리고 가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것도 땅이 없어진 거니까 등기 촉탁을 합니다. 축적 변경할 때 하나의 부여 지역에, 지번 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적의 지적도가 있어 축적을 변경한 경우, 그때 축적 변경 시에 등기 촉탁을 한다는 것. 그리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번목 면계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그죠?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단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지역구에 등록하는 번목, 면적, 경계, 좌표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등기 촉탁을 한데 신규 등록은 제외된다. 그리고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의 등록상을 정정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등기 촉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겠죠. 지적소 관청은 지번이 바뀌거나 지적 공부를 복구하거나 뭐 등록 전환, 뭐 토지 이동 이런 게 있으면 지적 공부를 따라서 정리해줘야겠죠. 이런 사유가 발생했으면 지적 공부도 따라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 자, 이때 토지에 이동이 있을 경우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요거 정도는 단편적으로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적 정리를 통지합니다. 통지. 지적소 관청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공부를 복구하거나 말소하거나 등록하거나 복구하거나 말소하거나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준다. 어떻게 하냐? 토지 소유자 알려준다. 어떻게 하냐? 표시에 관해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 등기 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완료되고 난 다음에 통지서를 받은 다음에 15일 이내.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공부에 등록하고 그다음 등기는 필요 없잖아요. 그럼 지적 공부에 등록했으면 그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다.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대부분 토지자가 직접 해가지고 신청하거나 해가지고 알 필요가 없는 경우 보통 통지하는 경우 많이 없지만 뭐 직권으로 하거나 뭐 촉탁하거나 모를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알려준다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에 넣으시고,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 후 15일, 필요 없으면 지적 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상이 뭐냐? 대상이 뭘까요? 어떤 대상? 토지 이동 신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모르겠죠. 그러니까 통지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그죠? 등록한 경우 토지 신청자가 자기가 신청했으면 알 텐데 모르니까 이때는 통지한다. 그리고 지적 공부의 등록상의 잘못임을 발견하여 직권으로, 지적선택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한다. 이것도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번 부여 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거는 토지 소유자와 상관없이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의해서 된 거니까 이렇게 지적소 관청이 지번을 새로 부여할 경우, 등록한 경우, 그죠?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소유자에게 알려준다. 기본적으로 소유자는 모르기 때문에 알려준다. 알았을 경우는 알아줄 필요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없겠죠.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해야 하는 시기 앞에 살펴봤죠. 뭐였죠? 등기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경우.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언제, 어디에 등록한 거? 지적 공부죠.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등기가 필요한 건 더 필요하다, 더 길다. 15일 이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완료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다. 정답은 3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